인터넷이 대륙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모를 것 같네요. 인터넷의 95%는 최대 5마일 깊이에 있는 해저 케이블을 통과합니다. 해저 케이블은 스위스 금고보다 더 튼튼하기 때문에 1마일의 무게가 2000파운드에 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서양에서만 매년 50건 이상의 해저 케이블이 끊어지는데 종종 도둑들이 금속으로 돈을 벌기 위해 케이블을 훔치기 때문이에요. 2013년 지중해에서 범죄자들이 케이블의 일부를 절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의 인터넷 속도는 60%나 떨어졌고 6,4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모든 케이블의 위치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죠. 누군가 지구 전체의 인터넷을 박탈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구 전체의 인터넷을 차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네, 가능해요. 인터넷이 작동하는 전선과 반도체는 강력한 전류에 취약합니다. 핵폭발은 전자기 펄스를 생성하여 그 경로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킵니다. 지구의 인터넷 전체를 무력화하려면 수십 번의 핵폭탄이 필요해요. 그리고 폭탄이 반드시 지구에서 폭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1859년 태양 슈퍼폭풍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폭발로 인한 지자기 폭풍으로 62,000마일의 전신선이 파괴되어 유럽과 북미 지역이 통신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이러한 사건은 500년에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러니 2359년 인터넷 정전에 대비하세요. 2011년에 유엔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기본 인권으로 인정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생명권과 자유권과 함께 말이에요. 누구도 감히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인터넷을 없애려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DNS 서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DNS 서버는 일종의 IP 주소 지도와 같아요. 전 세계엔 13개의 메인 서버와 1758개의 백업 서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서버를 물리적으로 동시에 파괴해도 인터넷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사용자는 모든 사이트의 IP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할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IP 주소를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유용할 수도 있어요. 바비큐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태양의 온도로도 악명 높은 팬 갈락틱 가글 소시지를 익힐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훨씬 낫군요. 읍스, 이런 태양 플레이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발전소와 전기기기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지구상의 중요한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요. 아니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SNS의 좋아요와 공유 버튼도 못 누르게 되죠. 사탄주의자들만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의 빠른 거북이 아놀드가 오네요. 다른 전기기기들처럼 일론의 차도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놀드가 바보이긴 하지만 윙크 하나는 완벽하게 하죠.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참 아쉽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었네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사막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론에게 벌써 좋은 생각이 있나봐요. 트렁크에 뭐가 들어있죠? 양동이, 미니 로켓, 그리고 식료품인가요? 감자는 아주 유용하죠. 감자 하나는 0.5V의 전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아놀드의 내연기관차에 시동을 걸려면 13V 정도가 필요합니다. 감자 26개, 아연못, 그리고 구리선만 있으면 차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저런, 크랭크 전류가 너무 낮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선 감자 배터리가 수천 개는 필요할 겁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해가 지면 사막에선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와, 아웃핏 멋진데요? 오늘 파란 크리스털은 없어도 되길 바래요.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잠깐,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아연 볼트, 못, 동전,
스펀지, 산화칼륨, 구리와 브레이크 패드를 흑연과 함께 섞은 다음 자동차에 연결하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충전 레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제대로 했지만 아직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아놀드, 그만 좀 뒤적거려요. 잠깐, 찾은 것 좀 보여줘요. 자석이네요. 우리가 꼭 찾던 물건이에요, 아놀드. 아니, 일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아, 이것도 써야 한다고요? 자, 1831년에 패러데이가 최초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려면 코일, 구리선과 자석이 필요하죠. 구리로 감싼 코일 속에 자석을 집어넣고 자석을 안에서 움직이면, 하지만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면요? 관성으로 인해 모든 물체는 동쪽으로 날아가며 시속 15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또한 대기 교란으로 인해 강한 바람이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구의 중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바다의 기세는 분당 27km의 땅을 흡수하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하루는 1년 동안 지속돼요. 지구가 초당 29.78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말이죠.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낮은 뜨겁고 뜨거운 태양 아래 6개월간 지속됩니다. 남은 6개월은 밤에 지내며 체감온도는 영하 55도까지 떨어져요. 지구가 멈추면 원심력은 적도의 높은 언덕을 만들고 나중에는 사라지면서 두 개의 거대한 바다를 분리하는 하나의 견고한 고리 대륙이 남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구의 핵이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핵의 회전으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이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했는데 이제부터 표면에 있는 건 위험해졌어요. 아놀드, 정신 차리고 이번에도 살아남아야 해요. 대피소를 찾으세요. 가장 안전한 적도로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서둘러요. 카타콤베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야 돼요. 이제 모두가 지구 표면 아래로 왔네요. 걱정 마세요. 이곳은 보안이 강화된 실제 도시니까요. 식량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모험이네요. 그리고 알람을 10번이나 끈 대가를 치르고 있네요. 행성 전체의 대피를 놓쳐버렸어요. 정신 차려요, 아놀드. 당황할 시간은 없다고요. 사람들이 멋진 것들을 잔뜩 남겨두고 갔잖아요. 먼저 뭘 할 건가요? 진심이에요? 엄청 큰 햄버거? 슈퍼카는 어쩌고요? 트럼프의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고요. 더 멋진 걸 해보세요. 우와, 진정한 영웅이네요. 동물원의 모든 동물을 탈출시키다니 현명해요. 자, 다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지만 반려동물은 어쩌죠? 지구에는 5억 마리의 고양이와 거의 비슷한 양의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겠어요. 슬픈 얘기는 제쳐두고 아직 지구의 모든 시설은 열려있어요. 네, 롤러코스터도요. 시속은 206km까지 가속되고 127m 높이에서 떨어져요. 이전엔 키가 작아서 타보지 못했지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네요.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람이 없이는 전기가 점차 사라져요. 리튬 배터리도 7년이 지나면 방전되고요. 태양 에너지는 약 20년 후에 마지막 패널이 고장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인간의 도움 없이는 수십 년 안에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아놀드, 어서 나와요. 다쳐도 구급차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운이 좋았네요. 쓰레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플라스틱과 유리는 700년에서 1000년 이상이 지나야 분해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아놀드? 살았군요. 문명화된 삶보다 원시적인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도시 생활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다른 살 곳을 찾는 게 좋겠네요. 비행기요? 아놀드, 장난이죠? 잠깐,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멍청함은 여전하네요, 아놀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뤘어요. 거대한 크루즈에 혼자 있게 됐네요. 예! 7일간의 여행을 위해
12,000개의 달걀, 380kg의 아이스크림, 2톤의 해산물과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혼자 먹는다면 거의 5년을 버티기에도 충분한 양이죠. 평균적으로 이런 크루즈를 다녀오면 3kg 정도 몸무게가 는다고 해요. 또 크루즈에는 놀 것도 얼마나 많은지 7일을 다 써도 전부 보고 해보기 쉽지 않대요. 이런, 기름이 떨어진 걸까요? 최고 속도에선 배가 하루에 5톤까지의 기름을 사용해요. 이제 다른 크루즈처럼 바다 위를 떠돌겠네요. 사실 항구에 정박하는 것보다 저렴하거든요. 아놀드, 휴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겠는데요?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긴 하나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온 세상이 당신을 싫어해요. 정신 차리고 가방을 싸세요. 여행은 끝났어요. 욕실이 아닌 바다에서 파도가 아놀드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해봐요. 흑해는 사실 커다란 욕조와 같답니다. 1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죠. 그만한 욕조를 채우려면 2억 4,300만 년이 걸립니다. 파도는 텍토닉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해저가 수미터 상승하면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시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러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의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과학자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과학적인 이론은 몇 가지 있죠. 그중 하나는 이곳에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평행세계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봐요. 모든 것들이 조금 달라 보이죠? 이 강아지의 눈에도 아놀드가 이상해 보인다고요. 보시다시피 아놀드의 집도 많이 바뀌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놀드.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이쪽은 평행세계에 사는 아놀드입니다. 이 아놀드는 당신보다 훨씬 성공했고 세련된 코 수염도 기르고 있습니다. 아놀드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다른 전설에 의하면 버뮤다 삼각지대의 밑바닥에는 신비로운 아틀란티스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묻지 말아요. 고대 아틀란티스인들이 비행기와 선박이 왜 필요했는지는 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오래된 풍습과 전통은 가혹합니다. 아놀드 같은 사람은 바로 노예로 찍힐 거예요. 일을 해내지 못하면 기선의 연료로 이용되는 방법도 있어요. 조심해요, 아놀드. 새로운 선박이 오고 있어요.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일어나는 일들은 외계인이 꾸민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을 연구하려거나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운송수단을 가져가는 게 분명합니다. 전시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외계인들은 지구의 생명체를 잘 구분하지 못하므로 아놀드를 버섯으로 분류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아놀드. 그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오래 심심하진 않을 겁니다. 외계인들은 인간들을 다양한 이유로 납치해 간다고 합니다. 아놀드는 임신을 시켜서 외계인의 아기를 베고 있어야 합니다. 미안해요, 아놀드. 외계인들은 성별도 구분하지 못합니다.